자, 계속해서 검토드릴 주제 지대론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파트가요.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이것 때문에 개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외국 사람 이름 학자와 학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각각의 학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요, 사실은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인데 이걸 문장 두세 개로 줄여서 외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 파트를 접근해 갈 때는 그냥 이 과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봐야 되죠.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료, 요 줄여서 토지 임대료를 가리켜서 지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대는 크게 세 가지. 자, 실제 시험용어는 세 가지죠. 농경지 지대, 준지대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지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농경지 지대와 준지대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고 23회 때인가 한번 나왔던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지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세 가지 차액 지대설이라는 개념,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튀넨의 위치 지대론이라는 것이 위치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것이 막스라고 부르죠.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 이걸 외우셔야 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그리고 학설의 키워드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이제 외워가야 되는데,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여러분들이 따로 안 해도 돼. 왜? 맨날 얘기 시작할 때부터 얘부터 시작을 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외웠다고 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거부터 왜 헷갈리지? 자, 튀넨의 위치 지대설. 저는 외울 때 위치 튀네 이렇게 외웠어. 위치가 겁나 튀네. 누가 어떤 이제 공원 같은데 있다 하십시다. 우리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저는 아직도 이제 좀 오래된 사건인데 기억이 나는 게 저거 있었어. 분당 쪽에서 말입니다. 분당 쪽에서 지하철 환풍구에 그 관객들이 추락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어떤 지역에 보니까 이렇게 야외 공연장이 있었나봐. 야외 공연장. 여기에 지하철 지나가고 환풍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촌딱들이 여기서 이제 연예인들이 공연하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서 쳐보다가 그 큰 사고 나서 그게 쏟아져 가지고 그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다쳤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위치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자리니까 좀 튀는 자리에 올라가서 보다가 완전히 골로 가버렸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위치 튀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마르크스 줄여서 막스라고 보통 부르죠. 해서 절대 지대설 좀 이따 볼 겁니다. 해서 요건 이제 막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튀네, 위치가 튀고 위치 튀네. 그 다음에 맞절 아니고요.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저는 시험에 막스의 독점 지대설 뭐 이런 게 시험에 질문에 한번 나왔던 바가 있어. 쫓아가면 안 돼. 죽어. 그러다가 독점 지대설은 뭡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거 나도 잘 소화하자.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버텨요.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대부분 제 이제 경험 중개사 학원가에서 강의한 지 한 20년 됐었죠. 20년 가까이 20년 됐나 하여튼 간에 20년 동안 보게 되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2달 만에 학원을 그만둡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중에서 40명에서 50명이 한 2달 정도 하다가 때려치워버립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 겁나 어렵거든. 장난 아니야. 복덕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 자, 그리고 나서 한 50% 정도가 마지막 공부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버티는데, 그 중에
중에서 또 한 반 정도는 그냥 마음 비우고 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 그런 식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많은 양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결국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시험에 좀 잘 붙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젊은 분들이 뭐 머리가 좋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문제는 그 젊은 친구들은 특징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하지 말려면 안 합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좀 안 해보려고 솔직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 외우셨어. 위치 튠의 맞절이라고 이렇게 하나 외웠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대론의 논의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왜 토지의 임차인이, 농경지의 임차인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지주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지대, 제 임대료를 지급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은 키워드 차익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게 돼.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치고요. 자, 런던에서 이 시민들이 뭐 10만 명이라 하십시다. 10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5km 이내에 있는 경작지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수확량으로 10만의 런던 시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땅은요,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이 땅을 빌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가리켜서 한계지 또는 이제 최열등지라는 개념을 미리 상정을 하게 됩니다.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는 개념을 상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사람의 논의,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왜 이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지주에게 지대, 토지 임대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자,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자, 소출이 많이 나오는,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게 된다. 자, 한편 이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개념에도 비옥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비옥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더 많은 지대를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 비옥도가 낮은 토지이면 상대적으로 토지 임대료가 싸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쓸데없는 소리가 수확체감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죠. 수확체감의 법칙, 만약에 이 토지가 100평짜리 토지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100평 토지에서 지금 배추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추 농사를 짓는데 한 명을 투입했나, 노동력 일을 투입하게 되면은 만약에 자, 생산량이 100포기가 나온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명의 노동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생산량 더 늘어나겠죠. 더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 한 명의 10배인 자, 지금 10,000포기를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수확 체감의 법칙. 뭔 소리냐면 한 사람이 투입됐을 때 100포기의 배추를 수확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투입되게 되면 200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5포기를 수확할 수 있다. 세 사람이 투입되게 되면 300포기가 아니라 자, 270포기 정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라고 할지라도 생산량은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름하여 바로 노동의 증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수확은 어떻다? 두당 수확량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확차감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논의의 전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두 번째, 그런 토지 간에도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생산량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두당 생산량으로 보게 되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면은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비옥도가 큰 토지를 어떻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배추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결국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료라는 것을 지불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자 임대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바로 자, 한 개지, 아까, 자, 지대가 0이 되는 토지를 가리켜서 한 개지 최열등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개지에서 만약에 100포기를 뽑아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비옥한 토지, 자기가 경작을 하고자 하는 토지, 150포기가 나오는 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 토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을 얻었다. 이걸 감수하고 50을 지불하더라도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자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또는 임대를 지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생산성의 차익, 줄여서 차익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한편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이냐. 자, 이건 이렇게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다시 예를 들어봐야 되죠. 자, 런던 이란 도시에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까 예를 들 때 5km 반경 5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재배를 하게 경작을 하게 되면 이 런던 10만의 시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에 따라서 인구가 20만으로 급증하게 되더라.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km 이내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는 다 먹여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7km 이내에 있는 경작지를 중심적으로 7km 이내에 있는 경작지에서 재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뒤쪽 5km와 7km 사이에 있는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야? 원래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였었는데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의 런던의 이라는 도시의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날로 먹는 그냥 원래는 할아버지 때는 그 땅 가지고 있어도 자 누가 땅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매 세대에 이르러서 런던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 땅을 빌려서 자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임차인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걸 이름하여 불로소득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것과 똑같은 말을 우아하게 하면 경제적 잉여 남아도는 거 해서 경제적 잉여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갑시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차익. 자, 한계지와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게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임대인에게 있어서는 런던이 이렇게 인구 10만이었을 때는 이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해서 20만이 됨에 따라서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경제적 잉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학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지 최열등지라고 해서 아까 자, 이 한계지 같은 경우는 지대가 0이 되는 토지라고 미리 전제를 했다. 자,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뒷담을 합니다. 아니,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한계지라는 토지가 도대체 어딨냐? 어떤 토지가 됐든 간에 남의 땅 쓰려면 당연히 지대 지불해야 쓰는 거지. 어떤 토지 소유자가 와서 여기는 한계지니까 나는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당신의 토지를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러세요. 여기는 한계지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계지 어떤 토지가 됐든 간에 지대가 남의 땅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다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 선배 가장 나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는 학설이 있는 상태에서 튀넨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바로
자, 토지라고 하는 거, 남의 땅을 빌려 쓰면서 돈을 주는 이유는, 임대를 지불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 나 인정? 나도 인정. 자, 선배,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이제 나중에, 동심원 이론이라고 해서 튀넨이라는 학자가 썼던 논문 이름이 재밌어요. 고립국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국 연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다른 도시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립된 도시 또는 고립된 나라라는 개념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게 지대 발생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이게 도심지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비옥도가 똑같은 토지가 이렇게 도심지에서 좀 가까운 데 있고 또 좀 먼데도 비옥도가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더라. 자기가 조교시켜가고 뒤지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A라는 토지의 비옥도와 B라는 토지의 비옥도가 똑같은데 좀 가까운 A라는 토지는 임대료가 비싸고 B라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작더라. 물론 논의에서는 A 토지에 생산한 물건도 도심지로 가서 팔고요. B 토지에 생산한 물건도 도심지에서 판다는 전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토지 간에 비옥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위치 때문에 지대가 어떻다? 바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경작지, 한계제, 생산성의 차익 외에 아까 경작지와 한계제, 생산성의 차익을 위카도라는 차익 지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작지에서 시장까지 도심지까지의 수송배 절약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대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A 토지가 도심지에서 가깝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수송비가 적게 들어. 그 다음에 B 토지는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러면 수송비가 적게 드는 토지라고 하는 거. 이 토지하고 수송비가 많이 드는 토지라고 전제를 했을 때 A 토지가 더 비싼 이유는 수송비의 절약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학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라고 하는 것도 지대 발생 원인의 한 종류가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버제스라는 학자의 바로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만 갖고 얘기하면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될 테고 버제스의 뒤에 송밭입니다.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의 공간 구조 형태, 살아가는 형태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을 계승한 이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 차익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위치도 지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막절 나와야 돼. 막스의 절대 지대설, 막절이라고 하는 거에서 검토하게 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임대인한테 토지 임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직권이니까, 임대인 거니까 당연히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학자, 막스라는 학자는 소위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그 자체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거, 사소유라는 개념이 이게 없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회적 모순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절 소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이 막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느냐? 그 사람 소유자니까 그 사람 땅을 쓰려면 당연히 어떻다?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대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지금 체계가 이런 식이야. 농경지 지대라고 해서,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튀넨의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튀넨 할 때 튀넨의 위치지대설, 그 다음에 막스의 절대지대설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막스의 절대지대설. 차액지대설은 키워드가 차액, 경제적 잉여, 튀넨은 위치도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제시했다. 막스의 절대지대설,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그래서 이 공통적인 농경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속성을 논함에 있어서 영속성 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토지는 다른 재와 달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개이득에서, 자, 영속성에서 파생됐던 개념, 자,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운영이득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영속성에서 운영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가상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속적으로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바로 감정평가 이론 관련해서 나중에 공부할 주제인데요. 직접환원법 또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이 재화가 만약에 소멸에 이르게 되면 장래 발생할 수익을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재화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는 것을 상정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상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뭔 얘기 되고 왔냐면, 농경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 때문에 영원히 지대가 발생하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참 영속성 얘기까지 갔다 왔냐면, 바로 마셜의 준지대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은, 자, 지금 리카도, 튀넨, 그 다음에 막스, 이런 선배들이 다 이빨을 까버린 거야. 뭐라고? 자, 토지의 영속성에 기반해서 차액과 위치와 소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대 발생 원인을 다 규명을 해버렸습니다. 마셜이라는 이 학자는요, 좀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다 이빨을 까버렸어. 자기도 학자인데 뭔가 씨부리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농경지 시대는 세계로 더 이상 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게 없었나 봐. 그래서 농경지에 대응해서 토지는 어떻다? 영속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서, 자, 토지 외 정착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건물이라든가,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농작물 또는 등기된 임목, 거기에 이제 공장재 등 광업재단 등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정당한 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 준지대는, 자, 지대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에서는 어떻다? 지대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될 테고,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지대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지대라는 게 영속적인 소득인데 비해서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일시적 소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외에 고정 생산 요소, 우리 시험 지문에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준지대. 자, 제가 이거 예를 들 때 시골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시골에 가면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 자,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별로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동네죠. 자, 그랬을 때 뭐 논이 있다 하십시다. 또 밭이 있다 하십시다. 이런 것을 옛날엔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이거 나무도 베내고 등등등 했어. 근데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논밭에 잡풀이 너무 많이 자라버렸다. 몇 년 지나서 개판이 돼버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크레인 기사, 굴삭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포크레인 기사분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 포크레인 기사분이 이 논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자, 나무 있으면 나무 다 베야 됩니다. 순식간에 포크레인을 밀어버려요. 자, 이런 것을 포크레인은 토지에 대응해서 다 바로 지금 영속적인 게 아니죠. 포크레인 하나 샀다고 해서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계니까 달아지니까 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자, 아까 토지를 빌렸을 때 되는 것을 지대라고 했었고, 토지가 아닌 자, 인간이 만든 기계나 뭐 이런 게 또 경우에 따라서 창고가 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것을 이용함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준지대. 근데 준지대는 논의 핵심 이슈가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대에 준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대가 영속적인 소득에 비해서 준지대는 어떻다? 일시적 소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 지금 그 동네 안 사시던데 이분 어떻게 했어? 그동안 하다가 기계값 다 뽑았겠지. 뭐 또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실 수도 있을 테고, 어찌 됐든 간에 이 포크레인 영속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 소득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 포크레인 비용, 하루 빌려 쓰는 비용을 얼마나 볼 거냐? 만약에 이것에 논밭을 갈아엎겠다는 사람이 막 줄 서 있다. 자, 커미션 주면서 우리부터 먼저 해달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테고, 이 포크레인이 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다. 몇 사람 안 쓴다. 그러면 비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만든 기계,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어졌는데요. 이제 답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마준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는 마준일 이걸로 다 끝나버려요. 마시열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에서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앞에서 리카드의 차액지대설, 트위넌의 위치지대설, 막스의 절대지대설 바로 치고 들어갔었고요.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농경지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필요한 각종 농기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개념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23회 때인가 한번 구성해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개념. 자, 도시지대론이라고 하는 거. 도시의 토지를 빌렸을 때 자, 어떻게 지대가 결정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누구? 학자 이름 외워야겠다. 제일 뒤에서 놓칠 수 있는데 알론소라는 학자의 입찰지대 이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게 이렇습니다. 입찰이 뭐죠? 경매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경매라는 개념이 뭡니까? 누가 물건을 내놨어. 그럼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떻다? 그 경매 낙찰 가격은 점차 올라가게 될 것이다. 경매하고 입찰은 같은 개념이에요. 경매 한 과정이 입찰이죠.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보게 되면은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제도하고요. 부동산 경매기를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입찰을 통해서 형성된 지대, 이걸 이름하여 입찰지대.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겁나 많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의 유용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그 사람에게 부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토지 이용자가 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입찰지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요건 앞에서 농경지대와는 좀 다른 의미로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대론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농경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트위넌의 위치지대설, 막스의 절대지대설 세 가지가 농경지지대 해서 리카도에게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지와 경제학적 간의 생산성의 차익, 그리고 딱 한 번 22회가 나왔던 게 바로 임대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데 만나서 갑자기 지가가 지대를
공급받게 되니까 이걸 경제적 잉여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T내는 위치 지대설, 길게 갈 것도 없고 위치도 지대 한 발생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버젯의 동심은 이론이란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 자, 막스의 절대 지대설, 바로 소유주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가장 많은 답을 뽑는 게 외울 게 뭐라고 써? 준일이라고 해서 마셜의 준지대로는 일시적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자 마셜 준지대 일시적 소득, 일시적 소득이니까 장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딱 한 번 나왔던 거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최대 지불 용이에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개념, 이게 도시지대 설명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지대론이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